안녕하세요. 출트거TV의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야흐로 다의 적층의 시대다 해가지고 관련된 이슈 중 하나인 ESD, 정전기 방전이 이제 이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캠이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제품을 좀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것들이 가장 핫한 지금 이슈가 있는데, 이 소캠이나 HBM이나 이런 것들 다 다이를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다이가 얇아진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ESD라고 하는 정전기가 반도체 회로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이제 소캠을 생산을 뭐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HBM3도 이제 생산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되게 요즘 핫한 이슈예요, 소캠이. 그래서 뭐 이 소캠은 이제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발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라고 알려져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련 기자님이 쓰신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소캠에 뭐 와이어 본딩을 쓰는 이유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몇 개를 보면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경우랑 앞으로 나올 GB300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는 곳과 다르게 생겼다. 이게 바로 탈찰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 탈찰식에 바로 소캠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온보드 방식이었는데 소캠 방식으로 들어가서 뭐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면 탈착식으로 갈아 낄 수도 있고, 뭐 망가지면 갈아 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온보드의 약점을 보완한 그런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D램을 쌓아 올린 건데, 이때 말하는 D램은 이제 DDR D램을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소캠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LPDDR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저전력이어서 소형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쓰이던 그런 D램을 쌓아 올리겠다라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캠은 저전력 D램, LPDDR D램으로 만든 메모리 모듈이다 라고 하고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LPDDR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한번 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PDD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IT 기기에 칩을 곧바로 갖다 붙이는 온보드 방식이 대세였는데, 특히 노트북 PC 쪽에서는 그래 왔는데,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차세대 D램이 등장할 경우에는 보드를 다 뜯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소캠 개념이다. 탈부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캠 방식은 아직 표준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론 쪽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16층의 LPDDR DRAM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PDDR DRAM을 16층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의 LPDDR5X 같은 경우에는 5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5층이 쌓여져 있는 거가 이제 LPDDR을 쌓아 올리는 거가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기존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이 쌓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뭐 4단으로 쌓는 거, 8단으로 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16단을 쌓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여기서는 뭐 와이어 본딩으로 16단을 구현하는 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HBM도 올해 안에 이제 16단 HBM4가 나올 예정이죠. 16단 HBM도 16단을 쌓아 올리고, 이 소캠 방식도 16단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D램을 쌓아 올리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쌓아 올리면은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높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D램 자체의 다이가 얇은 다이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다이가 얇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소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LPDDR을 16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확한 그 폼팩터, 정확한 그 팩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저기 HBM급으로다가 다이가 얇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단을 조창하기 위해서는 HBM과 유사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백그라인딩이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4도 이제 16단
쪽에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코어 다이가 25 마이크로미터까지 낮춰진다고 해요. 16단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러한 얇아졌을 때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HBM도 계속적으로 단수가 올라가고 있죠. 단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이는 계속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이가 얇아지는 그 겨냥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얇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문제 생겨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방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겨울철에 문고리 잡을 때나 이럴 때 정전기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때 일시적으로 정전기가 축적되고 방출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정전기 방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다 보니까 그 회로가 손상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공간 제약이 증가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I/O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I/O 인터페이스가 이제 고집적화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이 정전기 방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넣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따라서 정전기 방전을 이제 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I/O 인터페이스에서 점점 작은 ESD 보호 회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보호 강화, 본딩 중에 적절한 접지와 적합한 소재 사용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졌다. ESD 문제,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기 방지하는 필름 붙인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죠. 특히 아까 다이가 계속 얇아진다고 그랬는데 ESD 측면에서 다이가 얇아지면은 정전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I/O 횟수까지 늘어나면은 그 정전기를 방지하는 보호회로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다이가 얇아지면은 얇은 다이는 이제 두꺼운 다이에 비해서 기생 용량이 작아서 정전기로 인한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여유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전이 일어나면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에너지가 집중돼서 회로 소자가 파손되거나 금속성 퓨징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ESD 관점에서 초박형 다이 적층 모듈에서는 개선된 ESD 보호 설계나 아니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얇은 다이에서는 정전기 방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 경로가 되는 벌크 두께도 얇고 소자의 밀도 높아서 작은 전하나 순간전이 전하 펄스의 소자가 손상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ESD의 좀 큰 문제 중 하나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때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그 잠복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출하했는데 출하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ESD라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BM4나 소캠이나 보면은 모두 이제 ESD 문제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HBM이 그 I/O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HBM이 이제 정전기에 더 민감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소캠의 경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소캠을 탈착형 모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착형 모듈의 경우 또 이제 실사용에 있어서 그 정전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쓰던 LPDDR은 정전기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소캠은 지금 새로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칩에 ESD 보호 소자를 어떻게 형성시킬지부터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다이가 그렇게 얇아지면은 ESD 보호 소자가 배치될 공간이 얇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정전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쓰이던 LPDDR5X 5단보다 훨씬 많은 16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다이가 얇아지게 될 거고, 다이가 얇아지면은 웨이퍼 두께를 크게 줄일수록 ESD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전류가 약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다이가 얇아질수록 ESD 보호 회로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엄격한
정전기 제어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험 결과는 다이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정전기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용량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필름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후공정을 진행이 돼야 되는데, 후공정에 어떤 테이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그라인딩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BC 테이프를 여기 붙인 다음에 웨이퍼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회로의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백그라인딩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낸 다음에 이제 칩을 나누기 위해서 다이싱 공정들을 이렇게 하고, 다이싱 공정 들어가기 전에 다이싱 테이프 붙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그라인딩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에 이제 다이싱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정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백그라인딩 테이프, 백그라인드 테이프가 이제 BG 테이프라고 통상 불리우는데, 웨이퍼의 백그라인드 시에 사용하는 보호 필름이다. 웨이퍼 뒷면에 연마전에 웨이퍼 앞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를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때 정전기가 발생될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에 정전기를 방지시키는 그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를 이제 뭐 안티-ESD BG 테이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런 테이프도 있고 다이싱 테이프도 있죠. 아까 여기 다이싱 하기 전에 다이싱 테이프를 붙인다고 했죠. 다이싱 테이프 붙이고 다이싱 하고 쫙 늘리면은 다이들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칩 하나씩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싱 테이프에서도 이제 정전기 방지 대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전기 이슈가 없게끔 해야지 칩에 손상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프들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에서 테이프를 잘 만들고요. 이게 이제 국산화를 하면 좋은데 일본 쪽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국산화 이슈가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할 수 있고, 뭐 LG화학이나 이노스첨단 소재 쪽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본 쪽이 좀 득세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리토덴코랑 닌텍 이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리토덴코가 아까 말씀드린 백그라인딩이랑 다이싱 테이프를 만들고 있고요. 닌텍도 마찬가지로 다이싱에 쓰이는 그러한 테이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닌텍의 특허를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2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가 이제 백그라인딩 할 때 하는 보호 테이프와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엄청 두꺼웠던 웨이퍼가 현재는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트를 방리할 때 방리 대전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웨이퍼 표면의 현선의 회로를 손상시켜주는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웨이퍼의 힘, 그러니까 웨이퍼가 엄청 얇아지면은 웨이퍼가 잘 휘잖아요. 워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억제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인딩하는 반대편에 이 보호 필름을 붙였죠. 보호 필름에 여기 보시면은 대전 반지 코트층 이 1번으로 이쪽에 있죠.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대전 방지를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층이고요. 그다음에 기재층, 점착체층에서 이 점착체층에 이 웨이퍼가 붙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대 청구함 보면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로가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의 이면 연삭을 실시할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로의 반대편을 백그라인딩 할 때 회로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 방지 코트층이랑 기재층, 점착층은 이루어져 있다. 아까 그 구조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가 10% 신장 시 1분 경과 후에 있어서 기재의 응력 완화율이 60% 이상이다. 그다음에 기재의 역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테이프를 이렇게 늘렸을 때에 거기에 응력이 얼마나 잘 소화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를 이 속도로 이렇게 늘렸을 때 10% 신장된 상태에서 응력을 측정하고 1분이 지난 후 응력을 측정한 거를 비교했을 때의 퍼센트를 매긴다. 그랬을 때 응력이 늘렸을 때 빨리 줄어들면은 매우 스트레스에 강한 소자겠죠. 그래서 그 응력을 잘 견뎌내는 소자를 바라는 거고, 그 응력을 잘 견뎌내는 소자가 바로 웨이퍼가 이렇게 휘는 거를 방지하면서 잘 부착시켜준다 라면서 플러스 정전기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필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응력을 잘 제어하고, 그다음에 신장률, 역률을 이렇게 제어하면은 웨이퍼 힘을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역률이 이렇게 제어가 안 되면은
웨이퍼의 힘을 억제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그 무기 도전층이 있기 때문에 방리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 무기층이 없는 경우와 대비했을 때는 여긴 방리 제한이 엄청 크죠. 근데 여기는 50V 이하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해서 정전기 특성과 웨이퍼의 워페이지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필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는 니토덴코의 특허를 보면은 이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 공개가 되어 있는 특허인데 다이싱 프로세스에 쓰이는 테이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전기가 마찰이나 방리에 의해서 뜯길 때 웨이퍼에 붙였다가 필름을 뜯을 때에 정전기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착 시트의 대전 방지 처리를 하는 그러한 특허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하면은 필름을 방리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면은 회로에 데미지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 방지층을 형성시킨 시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필름의 표면 저항률이 상승하면은 시트를 이렇게 뜯어낼 때 정전기가 발생을 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저항률을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특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광을 보면은 여기 방리를 시킬 때에 이런 속도로 방리를 시킬 때에 방리 대전압이 이렇게 낮게끔 형성되는 거를 청광을 잡았고, 여기 보시면은 청광에서 좀 거리범위가 좁은 쪽은 이렇게 100V 이하까지를 형성되는 걸로 잡아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등록이 안 된 특허다 보니까 권리 범위가 꽤 넓어 보이는데 아마 권리 범위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간에 이 방리 대전압과 표면 저항률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시 애들은 이 표면 저항률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에 11승 옴 이하로 형성되게끔 할 때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10에 11승 옴 이하로 형성되어 있죠. 저항률들이. 이럴 때에 방리 대전압들이 다 웬만하면은 100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0V 이하로. 근데 비교해를 보면은 표면 저항률이 10에 11승 이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방리 대전압이 엄청 크죠. 다 100 이상, 1000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방리 대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 저항률이 높으면은 방리 대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전기 방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야흐로 다이 적층의 시대다 해가지고 다이를 계속 적층하면은 다이가 얇아지기 때문에 다이가 얇아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관련된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일본 회사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한번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